해군 조종사가 되는 첫 단계에서 이제 항공모함에 착륙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리신다면 정상입니다. 하지만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해군을 가진 미국이 조종사 양성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드는 결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0년 넘게 미 해군 항공모함 조종사들의 첫 비행을 책임졌던 T-45 고쇼크 훈련기가 퇴역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변화는 단순히 낡은 비행기를 새 기종으로 교체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미 해군은 이번 훈련기 교체 과정에서 앞으로 해군 조종사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라는 질문에 완전히 다른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 해군이 왜 훈련기를 갈아엎으려 하는지, 그리고 이 결정이 왜 미국을 넘어 전 세계 공군 훈련 체계의 기준을 바꾸게 되는지 차분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미 해군이 변화를 선택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T-45 고쇼크가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T-45는 1991년 실전 배치된 훈련기입니다. 현재 운용 중인 기체 상당수는 20년이 훌쩍 넘은 상태이며 초기 제작부는 198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문제는 단순한 노후화가 아니었습니다. 2017년 조종석 산소 공급 장치 이상으로 조종사들이 비행 중 저산소증과 유사한 증상을 겪는 이른바 생리학적 에피소드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100명 이상의 교관 조종사가 비행을 거부했고 미 해군의 조종사 양성 과정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졌습니다. 여기에 2022년에는 엔진 블레이드 결함으로 T-45 전 기종에 대한 비행 중단 조치까지 내려집니다. 미 해군 입장에서 조종사 양성의 출발선이 반복적으로 멈춰서는 상황, 더는 시간을 끌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것이 미 해군의 신규 고등 훈련기 도입 사업 UJ-TS입니다. 사업 규모는 최소 145대에서 최대 220대, 총 사업비는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조 원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이 사업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이유는 규모 때문이 아닙니다. 요구 조건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UJ-TS의 가장 파격적인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차기 훈련기는 항공모함 착함과 사출 능력을 요구하지 않는다. 과거에는 훈련기 단계부터 항공모함 착륙을 반복적으로 실습했습니다. 위험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해군 조종사의 숙련도를 만드는 핵심이라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 해군은 이 전통적인 방식을 과감하게 수정하기로 합니다. 그 배경에는 기술의 변화가 있습니다. 미 해군은 이미 FA-18, F-35 같은 최신 함재기에 매직 카펫으로 불리는 정밀 착륙 보조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조종사의 입력을 실시간으로 보정해 착륙 난이도를 크게 낮춰줍니다. 그 결과 초기 훈련 단계에서 위험한 항공모함 착륙을 반복할 필요성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미 해군은 이제 지상기지에서 진행하는 FC-LP, 즉 항공모함 착륙 모사 훈련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심지어 활주로에 바퀴를 찍는 터치다운이 아니라 착륙 직전 다시 상승하는 웨이브 오프 방식이면 훈련 요건을 충족한다고 봅니다. 이건 단순한 절차 변경이 아니라 훈련 철학의 전환입니다. 이 조건 변화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항공모함 전용 강화 랜딩 기어가 필요 없어지고 기체 구조는 단순해지며 중량과 유지 비용은 줄어듭니다. 즉, 육상 기반 훈련기들도 해군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문이 열린 것입니다. 이 순간부터 UJ-TS는 미 해군 내부 사업이 아니라 전 세계 훈련기 시장의 판을 바꾸는 전장이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 계약 하나로 향후 30년 전 세계 훈련기의 표준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현재 구도는 3강 체제로 압축됩니다. 첫 번째 후보, 한국의 TF-50N, 로키드 마틴과 카이가 손을 잡았습니다. 이미 실전 검증이 끝난 T-50을 기반으로 하죠. 초음속 비행이 가능하고 F-16과 조종 계통이 흡사해 차세대 함재기로 넘어가기 전 가장 자연스러운 전환이 가능하다는 평을 받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당장 만들 수 있는 라인이 있다는 게 강력한 무기입니다. 두 번째 후보, 유럽의 M346N, 이탈리아 레오 나르도의 작품입니다. 초음속은 아니지만 엔진이 2개인 쌍발기라 해상 비행 시 엔진 하나가 꺼져도 생존율이 높다는 안전성을 내세웁니다. 가성비를 중시하는 미 해군에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힙니다.
세 번째 후보 미 공군의 선택 T-7B 보잉의 레드호크입니다. 이미 미 공군 훈련기로 낙점된 만큼 군수 지원의 통합성이 강점이지만 최근 개발 지연과 사출 좌석 결함 문제로 신뢰도에 물음표가 붙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흐름을 보면 미 해군의 선택 기준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가장 화려한 기체가 아니라 지금 당장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기체, 훈련 체계와 잘 맞고 총 운용 비용을 통제할 수 있는 기체입니다. 기술 과시보다 현실성과 지속성이 우선입니다. 즉, 약속한 날짜에 문제없이 바로 띄울 수 있는 비행기를 찾는 거죠. 만약 여기서 한국의 TF-50N이 승기를 잡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단순히 비행기 200대를 파는 문제가 아닙니다. 미군이 쓰는 훈련기라는 전 세계 최고의 신뢰 보증 수표를 얻게 되는 겁니다. 아시아, 중동, 유럽 시장까지 도미노처럼 추가 수출이 이어지며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항공 선진국으로 도약하게 될 것입니다. UJTS 사업은 낡은 훈련기를 바꾸는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미 해군이 앞으로 30년간 어떤 방식으로 조종사를 키울 것인지, 그리고 전 세계 공군이 어떤 훈련기를 기준으로 삼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선택입니다. 이 판의 승자는 비행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훈련의 기준을 파는 쪽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하늘의 풍경을 바꾸게 될지도 모릅니다. 다음 3편에서는 이 선택이 왜 조용하지만 가장 큰 파장을 만드는 결정인지 그 구조를 끝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